자, 이제 분류에서는 우리가 특징, 기준, 그리고 분류의 실제 사례를 기억하라.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일단 이 애들은 다세포성의 진핵이겠고 광합성을 하겠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엽록소 A, B, 카로티노이드 계열, 앞에서 우리가 광합성에서 배웠었던 이런 애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엽록체가 당연히 있겠고, 이 애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벽 성분이 셀룰로스. 세포벽 성분이 이거기 때문에 누구랑 똑같냐면은 녹조류하고 같은 것. 그래서 AB 셀룰로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서 녹조류를 육상식물의 조상으로 여긴다. 얘네들은 대체로 다 육상에 살죠. 육상에 서식한다는 거. 근데 이제 이끼는 물과 육상의 중간 단계인 것은 맞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분류 기준을 말할 때에 기준이 조금 이제 용어들이 어려워지죠. 예를 들면 관다발이 있느냐, 그다음에 포자를 형성하느냐 아니냐에서 종자 형성 여부. 이것은 생식 방법과도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C방의 유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하나하나 다 우리가 짚어보자면, 관다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관다발이 뭐야? 관다발은 물관, 체관, 형성층인데 이 중에서 분열 조직에 해당되는 것. 분열할 수 있는 애는 얘다. 형성층만이 분열을 할 수 있다. 그에 비하면 얘네들은 분열을 할 수가 없는데, 그림상으로 볼 때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단면도, 줄기의 단면도를 만약 그렸을 때 이 안쪽이 이게 뭐라고? 물관이어야 한다. 먼저 생긴 게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제 부피 생장을 해나갈 때 여기가 물관이고 바깥쪽이 체관이어야 되는 거야. 그것은 처음에 줄기가 가늘 당시, 그러니까 첫 이게 새싹이 돋을 때 그때는 광합성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관, 즉 뿌리를 통해서 물과 영양소를 흡수해가지고 살아가다가 광합성을 하면 그 유기양분이 생기는 거는 체관을 통해서 온몸에 이동시키는 거거든. 그럼 이 가운데가 형성층인 거지. 형성층이 하는 일은 부피 생장을 일으키는 거야. 그 부피 생장을 일으킬 때 사실은 이 애들이 이 안쪽도 할 수 있고 바깥쪽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초기에 식물이 이렇게 분화가 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형성층이 먼저 생긴 다음에 그것이 안쪽으로 분화를 일으키고 바깥쪽으로 분화를 일으켜서 물관도 만들고 체관도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세포들이 분명히 처음에 존재하는 분열 조직에서, 즉 형성층에서 어떤 놈은 물관이 됐고 어떤 놈은 그 체관이 됐다면 분화가 여기서부터 비롯됐는데 아무튼 종류가 다른 세포로 바뀌었다는 점. 그래서 식물 분화도 연구를 할 때에 이러한 형성층을 유심히 봐야 되는 거고, 이거 말고 길이 생장을 하는 게 있다면 길이 생장은 생장점인데 생장점에서는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위로 퍼진다고. 그러니까 세포들이 어떻게까지 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기 장대의 경우에 얘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다 그랬어. 식물 분화에 관한 연구는 얘가 짱인데, 식물 분화에 있어서 애기 장대가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이렇게 생기는, 이렇게 기다치긴 애기 장대가 우리가 이제 세포에다가 형광 물질을 표시해서 어떻게 분화해 가는지, 어떤 세포들이 이렇게 확장돼 가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데, 심지어 길이 생장에 관한 것은 하나의 세포가 한 줄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예기장대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분화가 일어나서 한 줄의 세포로 쭉 길이 생장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옆으로 절대로 안 퍼지고 오로지 위로만 간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생각할 때 근데요? 어쩌라고요? 그가 아니라 왜 걔는 분열을 할 때 방향성을 갖느냐?
옆으로는 절대로 이렇게는 안 가고 왜 이렇게만 가느냐? 그럼 그 신호가 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런 작은 애기장대의 경우가 아닌 굉장히 거대한 만약에 거목을 생각할 때에는 이 길이 생장을 하면서 이겨내야 할 것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중력을 이겨내야 한다. 그런데 그 중력을 이겨낼 힘이 식물에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식물에는 지탱할 수 있는 후벽 조직이, 후각 조직이 발달해 있는데 이게 세포벽이라고 해요. 그 단단한 세포벽으로 지탱하되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라. 셀룰로스 같은 탄수화물만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그럼 무엇으로 지탱하냐면 물로써 지탱한다. 그 물이 지탱할 때 얘와 관련된 세포 소유관이 누구야? 액포. 중심 액포가 물을 대거 저장하면서 그걸로 부피 팽창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뭐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부피 하나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세포가 위로 생장할 때에 액포라고 하는 후형질을 유전적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야 돼. 여러분이 이제 그래도 생투의 개념 완성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는 생각이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돼서 올해 그래 S대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너무 애매해져요. 애매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앞에다 뭐 붙이면 안 됩니다. 동인이, 남인이, 북인이 이런 거 붙이면 안 되고 그냥 서울대. 그리고 중간에 뭐 붙이면 안 돼요. 시립이, 공립이 이런 거 아니에요. 서울 국립대학교에 만약에 간다고 생각해 보면 또는 그 이상의 대학에 아니면 의대를 간다고 했을 때 생물 전공과 관련된 그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물론 의학을 전공할 때는 조금 다른 방향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관심의 그 깊이가 남달라야 그곳에 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서울대 정말 그 전도유망한 곳에 가서 전공을 한다면 고3 때 생각이 뭐 내가 대학만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벌써 멀리까지 가본 경험이 있거나 그런 의향이 충분할 때 거기에 가도 뭘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기장 때 얘기했을 때 이런 거 있잖아. 부피 팽창 그렇게 하는 것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래? 야 신기한데? 그 놀라운데? 세포가 그걸 지탱한다. 그런데 왜 이거는 도대체 이 옆으로는 가지 않는 걸까? 형성층을 옆으로 아니 형성이 아니지. 이 뭐죠? 길이 생장하는 생장점을 세상에 옆으로 확장하게 바꿀 수 있다면 분화를 스스로 조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왜 여기 먼저 하고 요건 나중에 하느냐 그 순서는 도대체 누가 정하느냐 어떻게 정해져 갔느냐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가를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주제에 관해서 논문을 찾아보면 최신의 주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사람들이 몇 년 전에서야 그 사실을 알기 시작했다는 걸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 생각이 만약 그렇게 미치면 어떤 거랑 같냐면 이럴 수가 내가 던졌던 질문이 최전선에 있는 박사들도 똑같이 몇 년 전에 가졌던 생각이네 뭐 이런 거야. 그게 안 놀랍다고? 고3이 가졌던 질문이 세상에 박사하고 레벨이 비슷하다면 몇 년 차이밖에 안 난다면 걔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고. 분류는 그렇게 이제 하나를 볼 때에도 좀 더 왜냐하면 분류하는 것은 생물체를 잘 이해한 다음에 걔의 특성을 가지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전반적인 그 내용을 다룬다고 보면 돼요. 그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생각은 더 깊어지면 진짜로 바람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자 형성이라는 이 종자, 관자발을 그런 데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중에 만약에 헌물관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나 또는 체관도 이게 체관은 잘 형성되겠지만 형성층 자체가 얘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식물 중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용어들이 만약에 나오면 나중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관인데 헛물관은 도대체 뭐냐? 그런 것들 용어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종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종자는
구별해야 돼요. 이거는 얘는 핵상이라는 게 EN이죠. 아, 말이 어렵다고? 종자와 똑같은 개념은 수정란이야. 한마디로 이건 다른 말로 우리말로 뭐야 이거? 씨. 누가 그랬지? 과일에 들어있는 씨를 심으면 사과에 들어있는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되느냐?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뭘 심어야 사과나무가 되나요? 그 씨에 사과나무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소위 유전자가 없을까요? 있죠. 잘 안 될 뿐이지 그게 돼요. 그 씨를 심으면 되긴 되는데 재배할 때 그런 방식을 쓰지 않고 육종법은 따로 있어요. 더 잘 자라게 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씨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자면 수정란이에요. 그게 종자적 개념인데 그런데 이 씨가 누구로부터 만들어지냐면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면은 소위 종자라고 하는 씨의 개념으로 될 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방금 얘기한 사과 씨는 눈으로 볼 정도로 크다고 정자 난자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사과 씨는 크다면 얘네들이 수정난 상태에서 종자까지 가는 동안 분명히 체세포 분열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물론 수정란이 자라면서 발생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 맞는데 얘는 씨의 개념이라는 게 별도의 마치 무슨 단위체처럼 종자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 건 식물의 경우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EN 상태인 반면 그럼 이제 누구랑 비교하면 종자는 얘랑도 비슷한데 얘랑 비교해야 될 게 바로 포자의 개념이에요. 포자는 생식세포고 그렇기 때문에 핵상이 N이에요. 이 포자로 번식하는 애는 앞에서 본 적이 있지만 균계 같은 애들은 전부 포자로 번식하거든요. 균하고 식물하고 비교할 때 이 식물은 포자로 번식하는 애도 있고 종자로 번식하는 애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누가 더 진화한 것이냐, 누가 더 발달한 것이냐 할 때 얘네들이 더 발달한 것으로 본다는 거지. 안정적인 형태는 종자, 난자로부터 종자 만드는 방식이 안정적이고 이렇게 포자 만드는 방식은 조금 하등한 동물에서 나타나는데 그런 것이 식물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끼 같은 선태류하고 고사리 같은 것에 양치 식물이 여기에 속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 종자 식물에 누가 있냐면 겉씨 식물과 속씨 식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겉씨와 속씨라는 건 C방의 유무랑 관련되어 있는데 이건 어려울 게 없죠. 왜냐하면 종자 이꼬르 C야. 종자가 C이기 때문에 C를 담고 있는 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겉씨와 속씨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겠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실제 사례들을 보기 전에 개통수를 그리지 말고 표로 간다. 항상 우리는 표로 간다. 그래서 표를 그릴 때는 이렇게 나누고 여기서 이렇게 나누고 이러면 돼요. 처음엔 이 그림이 이제 낯설 수 있지만 기준이 딱 서면 이게 더 명확하죠. 자, 여기는 뭐냐면은 꽌다바리 있다. 꽌다바리 있다. 꽌다바리 없다. 자, 꽌다발이 있는 애를 다른 말로 경엽 식물이라고 하고 꽌다발이 없는 애는 엽상이라 그래. 경엽과 엽상이죠. 그런데 여기가 포자, 오른쪽이 종자 이렇게 나누고 종자에서는 C방이 없느냐, C방이 있느냐로 다시 나눕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없어요. 이런 식물들은 없고 여기 4개의 식물 강이 있다. 그때 자 여기가 바로 선태류, 선태식물인데 선태식물은 이끼 없기에 이끼, 소리끼, 우산이끼, 이끼 여기는 양치의 대표적인 것도 이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가 겉씨, C방이 없을 때 종자는 있으나 그러니까 C는 있는데 C가 밖으로 노출됐다 겉씨 그리고 C가 안에 있다 속씨 이렇게 나누죠. 요거는 다 기억해야 돼. 그리고 각 사례들 가장 대표적인 건 고사리, 솔잎난류, 석송난류 그런 것들이 여기 있다는 거야. 여기에 고사리 말고 여러분 쇠뜨기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쇠뜨기라는 놈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있다. 그런데 쇠뜨기는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고사리는 흔하게 보는 거지만 고사리는 우리가
육개장에 넣어 먹잖아요. 항상. 고사리는 상당히 비싸게 팔리지. 근데 쇠뜨기는 마트에 가면 쇠뜨기가 있나? 쇠뜨기 사세요. 약간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흔하게 보는 고사리가 대표적이라면 쇠뜨기도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단어다. 근데 그런 걸 왜 물어볼까요? 난데없이 쇠뜨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저의는 뭘까요? 너 어디까지 알아? 뭐 이런 걸까? 어디까지 외워봤니? 어디까지 외워봤니? 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마치 조금 출제로 됐을 때는 학생들을 평가할 때 기준은 야, 많이 아는 게 적당이야 뭐 이런 그 느낌일 수도 있다. 거시의 경우에는 요거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같은 소씨 집안의 소철, 은행나무, 은행에서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비자나무. 네, 다 기억. 자, 그 다음에 여기 속시 식물에는 뭐가 있냐면 이것을 다시 또 세분화하면은 쌍떡잎 이런 말 들어봤죠? 이거 언제 나오냐면 초등학교 때 나오는 거예요.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로 나눕니다. 그때 분류 단계를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자, 식물이 개죠. 식물 개. 그리고 그 밑에가 개 밑에가 뭐예요? 강이죠. 그런데 이 종자 강이에요? 개 밑에 강이야? 순간 얘 여보세요? 왜 이래 이거? 자 여기가 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종자 식물의 문이라면 종자 식물 문 단계라면 거씨는 아문이에요. 아문이고 이건 다 아문이고 얘가 강입니다. 쌍떡잎 강, 외떡잎 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강까지는 기억해야 되는 거야. 강문계까지 기억하면 분류의 실제는 다 한 거야. 목까지는 절대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 강을 우리가 또 기억하자면 쌍떡잎 강에 뭐였냐면 무, 민, 법, 무민법국이다. 무민법국이다. 그리고 외떡잎 강에 뭐가 있냐면 벼, 보리, 옥수수 여기까지 다 기억해야 됩니다. 무민법국에 국은 국인데 무민법국이죠. 무가 뭘까요? 무죠. 무, 외자, 무 또는 무궁화. 무 또는 무궁화. 미는 뭡니까? 민들레. 노래도 있죠. 민들레 홀씨되어 번나무 노래 지금 나올 때죠. 차트 진입했습니다. 현재 차트 진입했죠. 왜요? 이제 벚꽃이 봄바람에 흩날리며 이렇게 될 거예요. 엔딩을 외치면 걔는 꽃잎이 다 지고 잎이 나요. 독특한 놈이죠. 이런 벚나무는 승질 급한 놈인 거죠. 꽃부터 피는 거죠. 이 국은 뭐예요? 국화. 그런데 이것까지 지금 쌍떡잎 식물의 경우에는 갖춘 꽃이야. 갖췄다고. 잘 갖췄다고. 그래서 이쁘다고. 벚꽃은 사람들이 보러 가지요. 만약에 여러분 이 애들 외떡잎이 꽃을 피웠다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안 갖춘 꽃인데 안 갖춘 꽃은 일명 단성화라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별이 따로따로 피는 거예요. 따로따로 피면서 암꽃도 있고 수꽃도 있는 걸 안 갖춘 꽃이에요. 그에 비하면 얘는 양성화인데 이 양성화는 하나의 꽃 속에 암술수지 같이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꽃잎, 꽃받침 그리고 꽃받침, 꽃잎, 암술, 수술이 있는 이러한 형태 꽃의 형태를 잘 갖추고 있는 양성화가 이런 애들은 다 양성화지만 국화는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 꽃이잖아. 그에 비하면 여러분이 보리꽃을 받느냐 벼꽃을 받느냐 옥수수꽃을 받느냐 보긴 봤지만 그게 꽃인지 몰랐을 거예요.
심지어 소나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이고 쏘리 여기다 쓰고 있네. 왜 또 미안해요. 여기다 써야 되는데 이 거시 식물의 경우에 그 안 갖춘 꽃이 돼야 됩니다. 이건 잘못 썼어요. 내가 여기다 쓴 게 아니라 이쪽에 썼어야 돼. 여기가 안 갖춘 꽃이 돼. 이것이 이제 단성화인데 이 단성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얘를 볼 수 있어. 얘 소나무. 속시식물은 전부 다 갖춘 꽃이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고. 속시식물이 그에 비하면 이 갖춘 꽃인 것에 비하면 거시식물은 안 갖춘 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나무 오른쪽 그림에도 있지만 솔잎이 이렇게 나 있는 그 사이에 피는 이렇게 솔가루가 뭉쳐져 있는 것 이것이 꽃이야. 숫꽃이고 그리고 우리가 던지고 놀았었던 솔방울 그 솔방울이 암꽃이다. 그래서 이 암꽃과 숫꽃이 만나야 수정이 일어나는데 벌들은 나비들은 수정을 도와야 할 곤충들인데 얘네가 꽃인지를 몰라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솔방울에서 향기 나는 거 같니? 그래서 벌들이 여기 갔다가 암꽃에 갈 확률이 없어서 소나무는 바람에 의존해. 그래서 이게 솔잎이 이 솔잎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불면 솔가루가 날리면서 그 송화가루가 날리면서 암꽃이 솔방울에 묻어서 수정이 되고 그게 툭 떨어져서 땅에 묻혀서 소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양성화를 만약에 여러분이 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념일 날 100일 때 우리 만난 지 100일이야 그래가지고 바로 이 솔방울 100개를 100송이를 장비 대신 선물한다면 잘 이해를 못하겠죠. 이게 무슨 의미지? 내가 솔방울 같다는 얘기인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얘네들 다 꽃이 있어요. 벽꽃, 옥수꽃 다 꽃이 있어. 이거는 전부 다 갖춘 꽃이기 때문에 속시식물 자체는 갖춘 꽃이고